기획, 배경, 시장 좌판에서 묵묵히 물건을 팔던 70대 할머니. 늘 같은 옷차림,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매일 아침 빨간 립스틱을 꼭 바르고 나온다.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나온 할머니를 걱정한 단골 손님. 민수 40대 회사원과 할머니의 뒷골목 단칸방을 찾아가게 되면서 숨겨진 과거가 드러난다. 사연, 내용, 요약. 젊은 시절 가수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던 할머니의 과거. 남편의 폭력, 아이의 유산, 가족과의 단절.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붉은 립스틱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삶. 민수는 그 사연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 감성 포인트. 왜 할머니는 늘 빨간 립스틱을 바르셨을까? 예뻐지고 싶은 게 아니라 안 지워지고 싶었지. 나라는 사람이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도 존재를 지켜내려는 한 여성의 이야기. 제목 할머니의 붉은 립스틱. 프롤로그. 서울 성북동 골목시장. 오전 6시 반. 시장 상인들보다도 먼저 나와 작은 좌판을 여는 노파가 있었다. 허리 굽은 작은 체구, 검정색 털모자, 검붉은 바람막이에 한겨울에도 손을 가리기엔 얇기만 한 헌장갑, 그리고 유난히 붉은 입술. 사람들은 그녀를 립스틱 할머니라고 불렀다. 처음엔 웃음거리였다. 나이 80이 넘었을 법한 노인이 어찌나 진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는지. 입술선을 넘쳐온 입가에 번질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난한 좌판 상인, 그 흔한 색조 화장 하나 안 할 것 같은 여자가 매일같이 립스틱만은 정성스레 진하게 바르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가 좌판을 펴지 않은 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궁금해졌다. 한 장 붉은 입술의 이유. 민수씨, 오늘 그 립스틱 할머니 안 보이네? 회사 출근 전 늘 시장을 지나는 42세의 직장인 민수는 호떡집 앞에 앉은 박 사장님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글쎄요, 아침에 나올 땐 아직 좌판 안 폈길래 그냥 늦으시겠거니 했는데. 박 사장님은 팔짱을 끼고 골목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 양반 한겨울에도 맨날 6시 전에 나왔잖아. 오늘은 아예 안 보이네. 뭔가 불안했다.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사람 마음에 큰 구멍을 남겼다. 민수는 발걸음을 돌려 출근을 멈췄다. 왠지 그날은 가야 할 것 같았다. 2장 골목 끝 단칸방. 시장 상인 중 아무도 할머니의 성도, 이름도 몰랐다. 그냥 거기 앉아서 파지 같은 거 모아서 팔았어요. 말 수가 없고 립스틱 바른 것만 기억나. 겨우 알아낸 정보는 골목 끝 오래된 빨간 벽돌집 옥탑방에 산다는 것. 민수는 언덕을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새 칸짜리 낡은 주택의 철문 앞에 섰다. 노크 소리에도 초인종에도 응답은 없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불안감에 밀어본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순간 희미한 쉰내와 낡은 화장품 냄새가 섞인 공기가 민수를 덮쳤다. 계세요? 구석에 놓인 침구 위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3장 립스틱이 번진 얼굴. 응급처치라도 해야겠다. 민수는 급히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할머니의 입가에는 아직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생명이 꺼진 건 아니었다. 입술엔 분명히 손 떨리는 손길로 칠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왜 쓰러지는 순간까지 립스틱을 바르려고 했던 걸까?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는 평범한 회사원이 될 수 없었다. 4장 잊혀진 이름 최미향.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어 의료적 처치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었다. 민수는 무슨 의무감인지 할머니의 방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책상 위 작은 상자 속에 놓인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한 여자가 웃고 있었다. 미인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젊은 시절의 활력이 느껴지는 얼굴. 그 아래 흐릿하게 적힌 글씨 하나. 미향이 꼭 가수가 될 거야. 민수는 벽장을 뒤졌다. 그리고 누렇게 바른 공책 한 권과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 최미향 1948년생 전남 고흥. 5장 꿈을 부정당한 삶. 민수는 그녀의 과거를 더듬듯 읽어나갔다. 공책 속엔 젊은 여자의 일기가 있었다. 1966년
17살 최미양은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동대문 여관에서 머물며 동대문 극장 주변을 맴돌며 레코드 기획사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기도 했다는 기록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던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기획사 사장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건 그만 돌아와라. 여자가 무슨 가수냐? 6장 살아남기 위한 선택들. 결국 최미양은 꿈을 접고 공장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나마 착해 보인다는 이유로 결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결혼 1년 만에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고 아이를 가진 채 도망쳐 나와 서울 북쪽의 달동네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아이는 병약했고 3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미양은 다시는 아무도 자신의 방 안에 들이지 않았다. 7장 붉은 립스틱의 의미. 그녀는 말한다. 사람들은 립스틱은 예뻐 보이려고 바른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지워지지 않으려고 바른 거야. 내가 나로서 살아있었다는 걸 매일 한 번씩 확인하려고 하루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최미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파지 줍는 돈으로도 단 한 가지 립스틱만은 꼭 샀다. 그녀의 작은 승리였던 것이다. 8장 민수의 변화. 민수는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병실 앞에 앉아 그녀의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그 옥탑방에서 립스틱 봤어요. 사진도 봤고요. 노래도 들었습니다. 민수는 최미양의 공책에 적힌 가사를 따라 그녀가 20대 때 썼던 자작곡을 기타로 연주하며 불렀다. 비 내리던 서울역, 기적소리 사이로 외로운 그대여. 당신은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9장 무대 위 마지막 미소. 2달 후 최미양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민수는 뜻밖의 결심을 한다. 작은 무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단 하루라도 진짜 가수가 되게 해드릴게요. 동네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도와줬다. 그날 밤 시장 골목 한복판에 작은 조명이 들어왔다. 최미양은 그토록 바라던 무대에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최미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가수가 됩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한 달 후 최미양은 평온하게 잠들었다. 서울시 무연고자 묘역에 묻힐 뻔한 그녀의 유해는 민수가 직접 고흥으로 데려갔고 고향 뒷산 작은 봉분 아래 붉은 립스틱과 함께 묻혔다. 민수는 매년 그녀의 생일에 작은 붉은 꽃과 립스틱 하나를 놓고 간다. 엔딩 내레이션. 지워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비웃지 마세요. 우린 모두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싶은 존재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최미양은 평온하게 잠들었다. 서울시 무연고자 묘역에 묻힐 뻔한 그녀의 유해는 민수가 직접 고흥으로 데려갔고 고향 뒷산 작은 봉분 아래 붉은 립스틱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최미양 할머니의 유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흑백 사진 뒷면에 붙여진 얇은 편지지.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고 나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걸 읽게 되길 바란다. 미양,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날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자 내가 겁이 나서 그대로 도망쳤다. 울음이 멈춘 아기를 이불에 싸서 서울역 앞 보육원 문 앞에 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립스틱을 바르며 내가 엄마였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려 했다. 언젠가 아이가 나를 찾아볼지 몰라서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이 내 아이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내 이름은 최미향이고 아이 이름은 민우였다. 내 엄마가.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은 민우였다. 어릴 적 자신은 보육원 출신이었고 7살까지 이름이 민우였다는 사실을 양부모에게서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할머니가 건넨 모든 기억의 조각들, 자신이 끌렸던 그 얼굴과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붉은 립스틱의 이유, 그것이 자신의 엄마였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돌고 돌아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만나는 법이다.
그녀는 매일 립스틱을 바르며 사라진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은 매일 그 골목을 지나며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날 그녀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 앞에서 진짜 가수가 되었다.